네, 추석 연휴 마치고 되게 빡센 참석이셨는데 그런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뭐 많은 질문들을 사실 할 수 있어요. 뭐 경제 얘기를 뭐 이렇게 크립토와 관련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가격, 뭐 전망, 장세 뭐 어떻게 봐가지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되게 의외인 게 이분들이 트레이딩을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분들의 최근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셨던 이런 코인들 좀 친근한 이제 느낌으로 좀 이렇게 각자의 경험들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질문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장세가 변동성이 굉장히 낮죠. 거의 올라갈 때도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되게 낮게 조금 내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한 몇 개월 정도 봤을 때 단타 성적이 매우 좋으셨던 걸로 이제 킬러웨이님 최근에 만나셨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최근 조금 수익하셨던 뭐 그런 코인들 그냥 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있으시면 네,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인덱스로 거래를 하고 있는 비트맥스, 마진이죠. 선물 거래라든지 왜냐면 양방향 거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할 때 항상 이제 거래자의 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30%에서 100불 정도의 차익만을 보고 단타 수익성을 가져오고 적을 때는 5틱 정도만 가져와서 수수료 이 정도. 거의 스플핑.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거의 막노동 수준인 게 뭐냐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5번 자리에서 2번 손절하고 3번 수익이 났을 때 순익비가 1대2 비율만 나와도 익절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자리가 어디냐를 찾는 게 관건인데 이제 이 작업은 막노동인데 사실은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유능하다가 아니라 사실 장기 추세를 그 추세 추종으로 장기 추세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정보의 한계성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정보를 알고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나는 게 사실 지금 코인 방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실력도 못 믿어서 더 타이트하게 쫄로 마냥 이렇게 먹고 빠지고 타이트하게 해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철칙을 조금씩 지켜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 수익비에 대한 그래프를 나눴을 때 크게 굴곡이 지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출한 시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장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지루한 장이지만 저한테는 또 되게 쏠쏠한 장이거든요. 50불, 100불씩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9,500달러에서도 또 1,800달러까지 지금 그쵸. 올라갔었고 쭉 내려갔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전체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분명하게 입절을 또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내 자리에서 또 수익을 보고 이런 개념이 돼서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 팁은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설정한 후에 손익비 계산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꾸준하게 내가 기계처럼 로보 어드바이징이라고 하고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쪽인데 혹시 퀀트 마지막에 뵐 때 퀀트 관련돼가지고도 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잘 진행이 되고 계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거를 헤지펀드 쪽으로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코인을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지금 사실 기관에서 암호화폐 자체를 자산이냐 뭐 상품이냐도 규제를 아직 못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일단은 저도 그냥 연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길로 어떻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세시봉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친한 것 같아서요. 저는 단기 투자를 절대 안 하고 무조건 초장기 투자거든요. 그래서 2017년 5월인가 6월 정도에 제가 장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사고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판 적이 없고 아니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맞나?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쫄보여서 이렇게 단타를 못해요. 그리고 단타를 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한 6개월에 한 번씩만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볼 때도 뭐 일봉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주봉을 봐요. 주봉이나 월봉 정도를 보는데 그랬을 경우 실패할 확률이 되게 낮아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성을 볼 수 없어도 그래서 얼마 전에 수익을 봤던 거는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바이낸스와 일단 비트코인은 무조건 우상향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되게 변동성이 나중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폭발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주봉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다 팔아서 바이낸스 했다가 다시 바이낸스 코인을 다시 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 하게 되면 거의 6개월 주기로 심심할 때마다 바이낸스로 들어가서 보는 상황이라서 단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에서 이제 BNB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눈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래서 계속 월급 들어올 때마다 계속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는 별로 관심 없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 정도만 관심 있습니다. 진짜 중장기적으로 이제 살아날 것 같고 더 이제 크게 잘 될 것 같은 이제 펀더멘털을 가진 코인들 이 기준이 이제 BNB나 이제 비트코인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한 번 대박을 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계속 우상향 그리는 걸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것만 봐도 네. 미국에 있는 주식 그 회사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최고 회사들 500개 모아놓은 거를 기준으로 봐도 네. S&P 500이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뭔가 그러한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장기적으로 엄청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5년, 10년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이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미이고요. 단타 칩니다. 네, 저는 단타를 치고 있고요. 그런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저는 원칙 지키는 거랑 트렌드를 읽는 거, 그리고 하나는 욕심을 내지 않는 거, 이거거든요. 먼저 일단 이더랩 또 카카오 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매주 혹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이제 김경수 소장님이 이런 주목 같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매일같이 뉴스 보면 다 거기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보들을 우리가 얻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보들은 어쨌든 이 고래들도 어떤 좌표가 찍혀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10월 달에는 좀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9월 23일 백대 거래소 이후에 뭐 시장의 탄력을 받아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날짜 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때쯤 오르겠구나. 좀 하락했을 때 사놔야지. 저는 좀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오늘의 4%나 5%가 떨어졌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의 한 절반 정도만 조금 사놨다가 또 조금 더 떨어지면 맞춰야지. 가격을 맞춰야지. 그래서 조금 더 사놓고 큰 욕심 안 부리고 한 1, 2% 정도의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고 또 그걸로 사고 싶었던 이제 골프채도 사기도 하고 뭐 맛집에 가고 싶으면 맛집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좀 소소하게 저는 해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이 매도 타이밍 찾고 뭐 욕심 부리고 5%, 뭐 10% 옛날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요새 트렌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투자에 좀 집중해서 자기 정보를 좀 수집하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사놓고 방치해놓고 이런 행동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단타 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세 분의 개성이 다 그리고 하여튼 좋은 부탁을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뭐 알트코인이 너무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떨어질 거다. 네, 그걸 맞추기라는 뭐 현재 시점에서는 매우 어렵지만요. 네, 일단 그런 가정 하에 드리는 질문인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부터야 8개월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2020년 한 5월 혹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알트코인 장이 온다면 이제 플래너 분들이 생각하시는 되게 잘 될 것 같은 코인 혹은 펀더멘털적으로 좀 눈여겨보이는 코인 한 3가지 혹은 뭐 그것도 조금 더 작다라고 하도 괜찮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트님부터 아니 죄송해요. 김경수 님부터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코인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거래처이기 때문에.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돈 많이 쓰는 코인 회사들은 뭔가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떤 팩트예요? 네, 여러 군데 노출이 돼 있고 뭐 행사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뭐 파트너십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뭔가 호재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어느 거래소에 상담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개를 꼽자면 뭐
일단 오늘 행사를 했으니까 퓨마페이하고 예를 들면 또 어디가 있죠? 헤틀레시가 네, 이런 아니요, 그런 말씀도 아니 안 돼. 중립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알트코인은 한 90%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길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죄송스럽지만.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왜냐면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한 600개 정도 있었어요. 알트코인이. 600개 정도 상장된 코인이 있었는데 지금 3,600개가 됐나요? 거의 3,000개가 넘었죠. 이렇게 되면 이 업체들은 또 바뀌고 이렇게 새로운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또 대기업들도 진출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일반 힘이 없는 돈이 없는 또 투자를 유치를 어디선가 받아야 되는 알트코인들은 다 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사업 모델에 대해서 실현을 하고 있는 곳들이 네, 상장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수익이 좀 나고 이런 모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90%가 망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99%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대는 아니에요. 알트코인 대부분 다 성공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의미 없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 미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덕들을 가시다 보면 트랜잭션이나 뭐 이런 걸로 되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이거밖에 못하는데 우리는 블록타임 이렇고 하는데 근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이 느려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게 그게 송금에도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세척된 레이어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인터넷이 만들어지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거의 세척된 레이어로 사용이 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고 훨씬 더 발전가성이 많은 인터넷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말을 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무조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관심 갖고 있는 건 플레이튼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기획자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앱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슈퍼앱이라고 하면은 한 앱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것만 봐도 지금 카카오 뱅크도 엄청나게 많은 페이먼트부터 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 슈퍼앱처럼 변하려고 하고 위챗도 그렇게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카카오에서는 플레이튼 그리고 그게 지금 슈퍼앱 기준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블록체인을 내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코딩을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과 똑같습니다. 이더리움과 똑같고 이더리움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미들웨어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메타마스크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개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 토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다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팩트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그거 기준으로 이제 다양한 디파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컴파운드를 볼 수 있는데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2% 이자를 줬는데 15%가 연이자가 아니라 복리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5%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디파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한국인 입장에서 만약에 그 다이를 사게 되면 외환 투자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디파이들이 만들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세 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그렇죠. 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도 푸마페이랑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기술적인 얘기를 킬로웨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나 또는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습관을 기르다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장은 17년도에 좀 진입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시장 물량에 대한 서플라이와 포퓰레이션에 대한 연관관계를 좀 보다가 느낀 게 이더리움 같은 게 지금 우리가 마이닝을 하고 노드 형태로 코인을 얻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발행 한도 제한이 없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근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단 말이죠. 시가총액도 비트코인에서 거의 1, 2, 3위 안에 들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주식 시장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보았을 때 공급량 제한 내에서 그래도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S&T만 봐도 그렇고 에이다만 봐도 그렇고 스텔라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그렇고 바렌 이번에 비트토렌트도 말도 안 되게 물량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시크릿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이 물량을 내가 그냥 팔아도 증권화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시장에 그냥 팔아도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매수 세력이죠. 매집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판매를 하는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판매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으면서 저평가 받으면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발행 제한이 없는 노드 형태와 채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인들. 제가 뭐 직접적인 코인은 언급을 굳이 하진 않겠지만 몇 개 되고 있고 아직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뭐 비트메인이라든지 엔트프리라든지 이런 데서 몇몇 정말 잡코인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도 안 쓰는 어쨌든 그런 코인들을 채굴에 들어갔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지금도 다시 그 코딩을 해서 자기네들 툴로 채굴을 또 따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단순 시장의 이런 인연관계에서 보았을 때 이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봐서 단순 수요 공급으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도 장기 투자로 좀 직결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코인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래도 이제 오늘 네, 오신 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더 정보 아시면서 그래요. 다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하나만 제가 좀 지켜보고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그쵸 비트마이더. 네. 저는 진짜 철저한 단타꾼이거든요. 저도 진짜. 근데 이거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얼마만큼 수익금의 뭐 5%든 10%든 넣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코인은 사실 시아입니다. 시아 코인인데 시아 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토리지 형태거든요. 스토리지 형태인데 굉장히 데이터를 적게 쓰고 워낙 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제가 시아에서 나온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시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의지하면서 2018년도 2월에 엔트풀에서 비트메인에서 들어갔다가 시아 개발자에서 그걸 차단을 시켰었어요. 그 실제 사례가 뭐냐면 비탈릭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더리움의 원가는 8만 원에서 10만 원대다. 그런 이제 심리적인 접근으로 보자면 비탈릭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시장 안에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그거를 어느 정도 매집을 했을 것이고 채굴을 했을 것이고 가격을 올려놨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의 이 구조 안에서는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돈을 크게 벌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서 들어갔다가 위에서 수익을 볼 때 우리도 따라 들어갔다가 따라서 수익을 보는 형태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걸 따라가 보자 라는 관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근데 지금 시야가 계속 이제 이렇게 땅굴과 지하실을 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하시면서 근데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푸마페이나 이런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돈을 써가면서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하고 자꾸 이런 사람들과 커넥션을 하고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솔직한 의견.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문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코인들 방송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레이븐 코인 그리고 BAT 최근에 이제 큰 좋은 움직임 가지고 있는 이제 코스모스 정도를 2020년 방금까지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요. 세 코인 다 각자의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세력이 됐든 개미가 됐든 시장에 해당 코인들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코인이 각자의 카테고리 안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코인들은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돈의 유입량이라든가 뭔가 암호화폐의 시장이 정말 1년, 2년 후에 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웨이브 코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STO 코인 관련돼가지고 최고의 코인이 되었죠. 네, 그런
이유들도 있고 일단 선체급이 되지 않았었고 ICO조차 발행되지 않은 마치 비트코인의 초기 커뮤니티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점점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코인 커뮤니티 형태이네요.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지금 중국과 이제 뭐 베트남을 중심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STO 코인에 대한 니즈가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웨이브 코인을 일단 응원도 하고 저스트도 홀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BAT도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광고 결제 그리고 스트리밍 관련돼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그런 뭐랄까 변화를 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광고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일단 이 코인들이 되게 유명한 웹사이트들이라든가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 이제 그 소셜 웹사이트들에서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뭐 레딧이라든가 아니면 위키피디아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는 그 해당 DL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일본에서 1등 다운로드 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 확실히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스모스인데 일단 코스모스는 현재 나름의 펀더멘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IBC죠. 그래서 확실한 이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서 그 흐름을 주도하고 본인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다양한 퍼블릭 체인들이 있거든요. 뭐 ADA도 있을 거고, 이더리움도 있을 거고, 이오스도 있을 거고 하는데 얘네들이 각자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언어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코스모스이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양한 블록체인 언어들의 중심 허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되게 원활한 이제 거래를 이제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코스모스인데 저는 그 IBC가 완성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모멘텀은 살아있고 저는 메소스도 최근에 이제 뭐 장기 추세선 차트 관점에서 뭐 주봉을 보더라도 장기 추세선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확실히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장세가 알트코인에 유리할 때 확실히 조금 힘있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앞으로 뭐 이제 계획이라든가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한 달 정도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채널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기술적 지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술적 지표 봇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내일부터는 좀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을 할 예정인데 그가 좀 그런 갈증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다는 아니었잖아요. 알고 있다고 해서 정보 제공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이 났던 건 아니었거든요. 뭐 시장이 당연히 꺾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최상의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가령 뭐 단타를 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좀 스스로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쌓아둔 것들을 하나 둘씩 좀 오픈을 할 계획이에요. 그게 이제 보기 쉽게 뭐 RSI 기준으로는 어떤 기준에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같이 이렇게 의견소통을 해나가서 제가 끌어나가는 게 아니라 좀 같이 공부하는 관점으로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편하게 오셔가지고 또 저희 한참 방송할 때는 같이 또 했었잖아요. 같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재밌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매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구독이랑 좋아요. 그거 꼭 눌러주시면 저도 열심히 성진성의껏 제가 알고 있는 선 내에서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장래희망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방송은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기획자 출신이고 그래서 기획 쪽을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록체인 위에다가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만들고 뭐 덱스나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프로덕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쪽에서 있어야 되나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드는 게 기획자나 아니면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10만 명 정도가 넘어야지 기본적으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 쪽에서는 아직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는 뭐 토스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앱을 가입하시는 과정도 되게 귀찮잖아요. 귀찮고 그런데 우리가 토스를 가입하는 이유는 토스가 주는 밸류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허들이 있어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런 게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지금 토스 가입하는 것보다 블록체인 쪽에서 메타마스크로 뭐 하라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더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초기 시장이 아닐까라는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해서 이것저것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파이 쪽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쪽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건데 저희가 지금 하이콘이라는 프로젝트하고 식스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거 얘기한 거 알면 저 혼나는데 늦게까지 계셨으니까 이거 식스 네트워크 하이콘 이 두 가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전날 새벽까지의 뉴스랑 뭐 전날에 나스닥 지수, 뭐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아침 8시에 팍스 경제TV에서 생방송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틈나시면 이제 유튜브에서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어저께 이런 뉴스도 있었구나,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모아서 아시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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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패널 디스커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